분명 이겼는데 찝찝한 이 느낌은 뭘까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EMLS 3라운드가 LAFC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축구 소식을 전하는 원풋볼은 또 댈러스가 가장 만나기 싫은 팀이 됐다. LAFC는 2019년 이후 댈러스를 상대로 홈에서 7연승을 이어가며 지배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라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 팬들의 한숨이 더 크게 들렸다고 하는데요. 미국 매체 ESPN은 LAFC가 FC 댈러스를 1대0으로 꺾었다. 분명 이번 승리는 LAFC에게 의미 있는 기록이며 신기록을 갱신한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LAFC의 공격 전개는 손흥민의 움직임과 패스 한두 번에 달려 있었으며 부안가는 거푸 찾아온 결정력 기회를 연달아 놓쳤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미국 현지 해설진조차도 손흥민이 있었기에 이겼지만 뭔가 찝찝한 경기라며 팀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죠. 경기 막판 댈러스의 역습을 위고 요리스가 막아냈을 때 그라운드와 관중석 모두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부터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과 이번이나 도둑맞은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어떻게 손흥민의 빛을 가렸는지 미국 스포츠 전문가 분석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막전부터 손매대전으로 전 세계의 눈길을 모았던 LAFC가 댈러스를 꺾고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리그 3연승을 달성하며 EMLS에서 또 다른 기록을 내세웠습니다. 손흥민은 이날도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중앙에서 부안가,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함께 3톱을 이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EMLS 선수들에게 손흥민이 가장 큰 복병이라는 것입니다. 댈러스는 손흥민에게 공이 전달되는 것을 끊기 위해 전방과 중원에서 끊임없이 강한 압박을 걸었죠. 유일한 패스 길목을 차단하니 LAFC의 공격 흐름이 눈에 띄게 단조로워졌고 전반 19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자책골을 허용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레이에 거주하는 한 한국 팬은 국대 경기 보는 줄 손흥민이 다시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야 하다니 라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손흥민은 팬들의 분노를 감안한 채 쉬지 않고 움직였죠. 전반 43분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 강한 슛을 날렸고 비록 댈러스 골키퍼 선방에 막혔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댈러스에게 끌려다닌 LAFC의 흐름이 손흥민으로 인해 활기를 되찾은 것이죠. 그리고 후반 들어 LAFC는 중거리 슛으로 승부수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마르티네스였으며 해당 장면을 본 해설자는 소니에게 슈팅 연습받은 효과가 나타났다라며 흥분을 했으며 이 발언에 팬들이 많은 공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마르티네스가 10분 박스 오른쪽에서 유스타키오의 패스를 받아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가른 것입니다. 여기서 팬들이 놀란 것은 손흥민과 유사한 슈팅뿐만 아니라 마르티네스의 득점 직후의 행동인데요. 벤치가 아닌 이번 경기를 구경하러 온 전체룬돌로 감독이 있던 곳이었죠. 이에 관중석에서는 지금 벤치에 있는 감독은 누구냐? 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편 선수들에게 포옹조차 받지 못한 도스 산토스 감독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공격의 시작은 손흥민이었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따라주지 않았다. 외신은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작성하며 손흥민이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었지만 동료의 미스를 한탄했습니다. 경기 직후 미국의 한 스포츠 전문가는 현지 방송에 나와 손흥민의 패스는 레이저처럼 정확했다. 하지만 부안가는 그 패스를 2번이나 헛먹었다. 구단을 대표하는 공격수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라고 발언했으며 2개의 도움을 도둑 맞았다. 라는 팬들의 불만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죠. 또 다른 해설위원은 댈러스가 준비를 잘 해왔다. 그들은 심지어 도스 산토스의 전술을 모두 파악했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읽었고 오버랩을 차단했지만 LAFC에게는 플랜 B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반전은 거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는 것 같았다 라고 냉철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에서는 부안가 골 결정력도 안 좋으면서 슛질 또 시작. 소니 이 정도면 도움왕은 그냥 하겠다. 솔직히 오늘 애들이 날려서 그렇지. 매 게임마다 도움, 해트트릭 상황은 그냥 나오는 것 같으니까 소니는 줘야 할 타이밍에 패스 잘 줘서 좋다. 이제 나머지 애들이 잘 따라오면 될 텐데. 손흥민 나오니까 보긴 보는데 점점 경기가 재미가 없어지려 하네. 작년은 안 그랬는데 흥부 듀오 활약 없는 듯? 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팬들의 이러한 불만이 전달되었는지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은 다시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 공을 열심히 따냈고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줬으나 결정적으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대가 높던 팬들에겐 아쉬움이 가득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팬들은 손흥민이 포효할 때가 됐다. 이제는 패스 말고 직접 때려 넣어야 한다. 라는 발언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팬들은 부안가의 득점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외신은 부안가의 결정력 부재는 팬들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했다. 라면서 스포츠 전문가들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하나씩 내보내며 공감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3분, 손흥민은 수비 라인을 정확히 읽고 오른발로 뒷공간을 찔렀다. 골키퍼와 1대1로 맞섰지만 부안가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무산되었다. 후반 34분 비슷한 장면이 다시 나오며 탄성을 자아냈다. 손흥민이 박스 밖 왼쪽에서 정확한 킬패스를 또 내주었고 부안가가 보기 좋게 낚아챘다. 좋은 위치에서 볼을 잡았으나 또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실시간으로 떠먹여주는데도 못 받아먹냐. 어시스트를 준 게 아니라 도움을 당했다. 라는 반응이 나왔으며 유튜브 중계 채팅에서는 그 착한 소니도 열받을 만한 상황이다. 반응의 좋아요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 풋볼리스트는 경기 분석 기사에서 선수를 욕할 게 아니라 감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도스 산토스 감독의 플랜 A가 읽혔고 오른쪽 센터백이 전진하는 공격 패턴에 댈러스가 빠르게 대처했다. 라고 지적했으며 중원에서 수적 열세를 겪으면서 손흥민이 다시 뒤로 내려와 빌드업을 돕다 보니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시간이 현저히 줄었다 라고 추가 언급을 했죠. LA타임스의 칼럼니스트는 손흥민이 만들어준 빅찬스를 번번이 놓치는 동료들을 보면서 체룬돌로 전 감독이 탄식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도스 산토스의 전술은 여전히 프리시즌 수준이다 라며 비판하며 이렇게 계속 가다간 무승부 경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반응이 미국에서 나오며 눈길을 끌기도 했죠. 도스 산토스가 한국 대표팀의 홍명보를 닮았다. 스타 플레이어에게 의존적인 전술, 플랜 B의 부재,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구상을 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 닮았다는 것이며 엄청난 공감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홍명보는 손흥민에게 볼을 달라고만 했고 산토스는 볼을 받으러 내려오라고만 한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 체룬돌로 감독과 손흥민 호흡은 정말 환상적이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소니 미국 참 잘 갔다 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체룬돌로 전 감독은 지난 시즌 손흥민을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펄스 9으로 활용해 중원을 비우지 않으면서도 공격의 중심에 세웠었죠. 이때 손흥민은 골과 어시스트, 압박과 패스, 탈압박까지 책임지며 팀을 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체룬돌로는 우리 소니는 스스로 공간을 만드는 선수다. 내 역할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팀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LAFC 팬은 체룬돌로가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슈퍼스타를 그냥 측면으로 던져놓고 있다 라며 역습에 한두 방 터지면 중위권으로 내려가는 것은 금방이라며 혀를 내둘렀죠. 패널들은 LAFC가 이번 시즌 꾸준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멱살 캐리에만 기댈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슈팅 1개에 불과했지만 기회 창출은 2회, 패스 성공률 86%로 팀에서 가장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그가 계속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야 하는 구조가 체력 부담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이에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는데요. 손흥민을 중심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역습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처럼 공을 받아 출발부터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즌 후반 체력 고갈이 무조건 올 것이다. 한편 댈러스전을 승리로 마무리한 LAFC는 창단 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개막 3연승과 댈러스 상대 홈 7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기쁨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팬들은 경기 후에도 여전히 씁쓸함을 숨기지 않았죠. 정작 이번 경기를 구해낸 것은 마르티네스와 요리스의 개인 기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길 때 더 크게 모이는 문제가 있으며 이미 산토스 감독의 플랜은 EMLS에 전부 읽혔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인 손흥민이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전술 설계가 이렇게나 미흡하다니 한국 국대와 다른 게 무엇일까요? 스포츠 해설가 김윤수는 방송에서 산토스는 풀백 전진과 중원 숫자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플랜 B를 무조건 준비해야 한다. 손흥민을 펄스 9처럼 쓰며 수비를 끌어당기고 중원에 한 명 더 두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조언까지 하였죠. 개인이 아니라 팀이 손흥민을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느냐가 LAFC의 우승을 결정할 것이라며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을 번번이 놓친 부안가는 이전 인터뷰에서 지금은 소니가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 중앙에서 공을 더 잘 공급해줄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라며 팀 보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팬들은 부안가도 본인이 놓친 찬스를 돌봐야 한다. 소니가 완벽한 패스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주는데도 계속 놓치면 누가 더 구해주겠냐.
되겠냐라고 비꼬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LAFC가 이 흐름을 이어가려면 도스 산토스 감독이 더 이상 감독질에 빠지지 않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전술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체룬돌로 시절처럼 손흥민에게 자유를 주고 주변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팬들의 공통된 진단이죠. 승리는 이어가고 있지만 허무한 1대0 이면의 숙제를 해결할 때 진짜 강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